자, 여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다. 아빠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야. 여기 집주인 아저씨께서 지금 계셔서 인사를 드리네. 아, 아저씨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주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랜만에 왔다. 안녕하세요. 예상 못했는데 이제 주인 아주머님과 아저씨 분을 정말 오랜만에 뵙네. 이 집에서 15년을 정도 살았던 것 같아. 지금은 많이 바꿔 놓으셨겠지만 중간에 집이 굉장히 좀 낡기 시작해가지고 비도 좀 새고 곰팡이도 좀 들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비가 오면은 몇 군데서 이제 비가 새가지고 주전자나 이제 양도기를 받아왔던 기억이 있다. 이 집에 살 때까지만 해도 이제 흙수저 중에 흙수저. 지금도 뭐 흙수저에 가깝긴 한데 좀 낫지? 근데 이때 살 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흙수저였던 것 같아. 당시에 어머니 수입이 한 100만 원 됐나? 그래서 그걸로 계속 살았고, 물론 대학원이나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벌어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집이었다. 근데 이제 2011년? 12년쯤에 할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하셔. 당시 할머니 연세가 거의 이제 뭐 98세, 97세 정도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아프신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아프셔가지고 쓰러지시고 못 일어나시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시다가 어머니도 같이 쓰러지신다. 그 할머니를 가끔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될 만한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가 내가 살던 집, 그리고 이쪽이 골목이야. 이쪽으로 쭉 계속 가야지 큰 길이 나오거든. 자, 큰 길까지 가려면 꽤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겨울에 이제 편찮으셨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여기가 빙판으로 전부 얼어 있었고 택시가 여기까지 올라와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할머니 업고선 갔던 게 기억이 나.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보고선 좀 딱했는지 차를 좀 태워주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야, 집에 정말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자, 여기는 10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있었던 병원이야. 근데 한방병원이 아니라 원래 요양병원이었거든. 망했나봐. 병원은 딱히 엄청난 치료를 한다라기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아주 기본적인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은 좀 어떻게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집에서 모든 케어가 안 되니까 뭐 기저귀 갈아주시고, 뭐 때로 필요하다면은 간단한 주사나 이제 그런 것들 놔주시고 그런 곳이지. 당시 매달 1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할머니는 이제 이곳에서 계셨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셨다. 일반 병원하고 다르게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 그리고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상태가 심각하신 분들이 이제 입원해 계셨었어. 나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죽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순진한 거지. 순진하게 그냥 뭐 자면서 죽는다던가 그냥 뭐 조금 앓고선 죽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서 죽을 때 되게 아프게 죽더라고.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뭐 죽음의 향기가 난다고 해야 되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다들 시름시름 앓고 계시고 신음소리 내시고, 그런데 나을 수는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다.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요양병원에서 도보로 한 100m, 한 1분, 2분 거리에 있는 인천 사랑병원이라는 곳이야. 주안역에 위치해 있는데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어머니는 여기에 계셨다. 뭐 나름 큰 병원이야. 큰 병원인데 병원이 커서 그런가? 우리는 이제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너무 무시무시하게 나왔던 기억이 있다. 어머니도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하루에 막 10번, 20번 화장실을 가셔서 설사하시고 링겨 맞으시고 쓰러져 계시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네. 그때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어. 내가 웬만하면 좌절을 잘 안 하는 성격이야. 앞으로 아빠의 10대나 20대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도 같아. 그런데 그 삶도 10대, 20대의 삶이 정말 녹록하지 않았거든.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20대였던 것 같아.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대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0년 넘게 공부만 했거든. 공부랑 일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월화 수목 금은 공부하고 토일은 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추석, 뭐 설날, 크리스마스 포함해가지고 거의 쉬었던 날이 3일에서 5일 평균적으로 그거밖에 안 됐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좌절했던 이유는 가족이라고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편찮으신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큰 이제 아픔인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없고 나 혼자 그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무게들. 근데 그 무엇보다 나를 좀 절망시켰던 것들은 분명히 나는 20대를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었거든.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5분 10분을 아끼는 습관들을 늘 가졌던 것 같아. 그런데 할머니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병원에 쓰러지시니까 그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는 거야. 황당하지. 그래서 당시 불면증이 온다. 나는 이렇게까지 잠 못 잡은 게 처음인데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1시간 잘 때도 있었고.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지나고 다시 1년 정도 그 시간들이 지나니까 몸에서 반응이 있더라고. 두 가지 정도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비문증이라고 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생긴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눈 위쪽으로 검은색 점들이 보이는 거야. 되게 황당한데 그 검은색 점들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거든? 그 점들이 계속 떠다니는 거지. 뭐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늘을 보거나 하얀색 벽을 보면 그 점들이 굉장히 떠다녀. 근데 이게 안타깝죠. 불치래. 지금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돼. 두 번째 몸에 드러난 증상은 혈뇨야. 그러니까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악화돼서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면역력이 깨지기 시작한 거야. 아마 그때 조금 뭐 간이나 콩팥에 많이 무리가 됐겠지. 1년 가까이 수면제를 복용할 때도 많았고 또 이제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지냈던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몸이 축나기 시작하고 그냥 그 시간들을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 그때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들을 보고 어머니도 이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20대를 정말 열심히 살고 30대를 진짜 이제 좀 다르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그 생각들이 깨지면서 일단 깨달은 바는 정말 노력해도 못할 수도 있구나.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를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구나.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 이스라엘이 강대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모든 것들을 아마 다 잃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얘기를 해. 이 헛되도다라는 말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맞는 말이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위해서 또는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 제받게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허무함 때문에 허무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20대를 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실은 열심히 살아서 능력을 갖추고 흑수저를 탈출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거든. 모든 게 다 허무하다라는 걸 좀 느끼고 나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돌아가시고 나서 결심을 해. 학원에서 그냥 일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어떤 일을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돈 버는 것들 뭐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재밌는 것들 뭐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역시 뭐 죽음 앞에서 큰 의미가 없지.
근데 당시에 내가 이제 학생들, 당시 재수생들이지, 재수생들을 1년에 한 15명, 20명을 우리 영어예배에 데리고 왔었거든. 그냥 그들에게 영어예배가 어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했던 것 같아. 애들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그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좀 있었어. 그렇게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나는 이제 영문과 나오고 대학을 해서 영어 교육을 전공했잖아. 그러니까 그 교육 쪽으로 가되 크리스천 마인드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하자. 여기서부터 이 사업의 출발선이었어. 2013년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정도 이런 사업 구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2014년도 11월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당시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만 낸 사업이야. 정말 당시 내 통장에 있었던 돈이 100만 원이 안 됐거든. 병원비로 정말 어마무시한 돈들이 나갔었고 빚이 있었기 때문에 통장에 100만 원이 없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아는 동생 성민이라고 있어. 아버지가 마을버스 사장님이시거든. 좀 잘 살아. 근데 그 친구한테 300만 원 빌려가지고 마티즈 250만 원짜리 중고를 산다.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지금 이제 이 영상 보면서 내 아들 또는 딸 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영상 볼 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마무리를 정확하게 할게.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지. 지금 학원 운영하는 것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차가 생겼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흑수저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된다라는 클리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다.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 그 마음은 절대로 돈이 아니었어. 또는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었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죽음 앞에서 너무 무력한 것들이거든.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 그치? 근데 다들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것들을 믿고 살진 않아.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른 거거든. 만약에 우리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장담하는데 지금 사는 대로 살지 않는다. 매 순간 삶에 최선을 다할 것 같고 헛된 것들에 목숨 걸지 않을 거야. 그 헛된 것들이 여기서 돈이나 이제 성공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이 반드시 오고, 또는 그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돈, 성공, 사소한 것들이야. 죽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 나는 어떤 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라는 것들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 딸 유언으로 남기는 건 아닌데, 나도 언젠간 죽을 거잖아. 죽고 나서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됐을 때 꼭 잊지 마라. 돈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될 때 하나님만이 헛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가 있으시니까. 하여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뭐 넌크리스천 분들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난 정말 그렇게 믿고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장점은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업에 큰 도움을 줄 때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나는 돈이 1순위가 아니거든. 돈이라는 거는 실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지, 내 목표를 이루는 도구지, 이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좀 객관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 같아. 돈이 생기면 실은 그 돈 갖고선 내가 좀 쓰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그러잖아. 진짜 목적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돈을 모으기보다 이 돈을 잘 굴려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 그 이야기는 앞으로 내가 쭉 할 이야기니까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한다. 끝. 이제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나 여기 보면 저거 자전거 타고 왔거든? 날씨도 더운데 자전거 타보고 싶어서 일단 왔어. 근데 배도 고프고, 그래서 주변에 식당이 어디인지 좀 찾아보고 밥을 먹을 생각이다. 자, 그럼 안녕.